자, 경험과 실전 사례로 합격 노하우를 제공하는 면합TV 알상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수많은 취업 영상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중차대한 탈락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중차대한 탈락 사유라고 표현했냐면, 그 최종 면접 탈락자들 중에서 통계 데이터를 보면 8, 90%가 바로 이것 때문에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바로 본인의 약점 답변입니다. 약점 답변. 그러니까 약점 질문에 합리적 답변을 못해서라는 이제 데이터 분석 통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갈수록 심각해져서 제가 이번 영상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약점이라 함은 이 눈에 보이는 약점, 즉 이력서나 지원서상에 나타나는 약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약점 질문이고, 뭐 이 질문은 뭐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약점, 자, 이건 정말 골칫덩입니다. 왜? 뭐 이력서상에 지원서상에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에 골칫덩어리죠. 그대로 물어보니까 그걸 보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중에서 그 약점을 제가 이제 여러 약점 중에서 5가지, 그 임원들이 싫어하는 그 5가지 5대 약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당락을 결정하는 임원 면접관이 싫어하는 5대 약점이 이제 통계로 나왔는데, 자, 첫 번째가 공백기 약점입니다. 공백기 약점. 그러니까 졸업하고 6개월 동안 혹은 뭐 1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뭐 또 경력자인 경우는 뭐 퇴사하고 그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직 사유와 퇴사 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아니 지금 큰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왜 나오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괜찮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퇴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경력자의 신입직 지원입니다. 자,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이제 신입직으로 지원할 때 이제 3년 정도 경력이 된 분이 이제 신입직에 지원할 때인데, 왜 신입직으로 지원하냐? 그리고 또 뭐 나이가 많은 편인데 괜찮냐? 뭐 이거 꼭 체크하는 질문입니다. 자, 임원 면접관인 저도 이거 자주 물어보곤 하는 질문인데, 이거 잘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안 맞아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경험이나 경력과 다른 직무로 지원할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인사팀 경력 2년이나 있는데 왜 마케팅 직무에 지원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는 본인은 재료공학과 전공인데 왜 기획 직무를 지원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타당한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답변이 꼭 필요한 질문이죠. 자, 그리고 5번째는 학점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제 중고신입, 생신입, 중고신입, 뭐 경력이 뭐 3년, 5년 이상 된 경우는 이제 뭐 학점 갖고는 많이 안 물어보지만 그 이하의 주니어 경력직들이나 신입직은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타당한 그 4.5점 만점에 3.5 이하는 이 질문을 이제 자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임원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5대 약점 질문에서 이제 거의 다 많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임원 면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이게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참 그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임원들이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또 왜 답변하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제 간절함을 표현하라고 이제 영상에서 말하니까, 혹은 뭐 선배 멘토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면접 컨설팅 받으러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제 부분인데요. 이 5대 약점 질문 답변 만드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맞춤 컨설팅 해주는 분들에게 이제 첫 미팅 때 이거를 싹 진짜 뜯어 고쳐 줍니다. 자, 각자의 약점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서 1대1 맞춤으로 이제 합리적 답변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직무가 잘 맞는데도 이 약점 답변 때문에 확신이 안 들어서 안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사회면접관으로 들어갔던 그 IT 기업에서
그 최종 합격 후보자가 3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이 3사람 중에서 누굴 뽑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그 들어왔던 이제 대표이사, 그다음에 현업본부장, 뭐 인사본부장, 그다음에 뭐 경영지원 실장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이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는 직무도 잘 맞고 다 좋은데 이직 사유가 좀 불분명하고 또 이 친구는 학력도 좋고 뭐 나름 일도 잘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나이 때문에 신입으로 뽑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는데 저도 그 이직 사유 그 첫 번째 지원자 이직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도망갈 사람 같다라는 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또 6년간 회계사 공부하다가 이제 그 취업이 늦어져가지고 32살인데 신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차 뽑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신입, 그 중고신입 둘 다 떨어지고 이제 인턴 경험이 5개월밖에 없었던 그 생신입을 최종 합격자로 뽑았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사례이지만 자, 이런 경우 정말 엄청 많습니다. 저 5대 약점에 이제 제대로 다 걸리는 경우죠. 이 5대 약점 중에 이제 뭐 2~3개씩 걸리게 되면 압박 질문이 막 들어오고 또 궁색한 답변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임원 면접에 안 들어가 보면 저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취업 영상이 600개나 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임원 면접 출신이, 임원 면접에 들어가 봐서 오랫동안 경험을 안 해보면 이걸 모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대 약점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직무 경험과 성과도 좋은데 바로 이 5대 약점 때문에 이 궁색한 답변 때문에 함정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를 정말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퇴사를 먼저 해버리는 경우. 자,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 합리적 답변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만들기 힘드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이 숨은고수 알상무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해보려다가 떨어지고 이제 뒤늦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맞춤 컨설팅을 해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서 또 한 번 하면 한 번 비용으로 1년 동안 제가 봐주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락처는 이제 더보기란에 메일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 제출 전에 이제 제가 교정도 봐주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무 면접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제 영상을 몰랐다가 임원 면접 뭐 이틀 전, 3일 전에 보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합격 4대 요소인 약점 답변,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자기 강점, 필살기, 이렇게 합격 4대 요소에 대한 이제 전체 방향성을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 필승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5대 약점, 임원들이 싫어하는 5대 약점을 합리적으로 커버하는 합리적 답변을 꼭 만들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각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이 10분 이내의 영상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약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이제 좋은 꿀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